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국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검찰이 김영선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고요. 이건 아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본인 스스로 그림자라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가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저 서명원 대표인가요? 아 서명원 대표 맞죠? 그 PNR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대통령 내외가 또 김영선 의원 5선 국회의원이나 되는 분이 이런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것일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당시에 본인들은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지방지들하고만 일을 했던 회사인데 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하더라. 방송에 막 자막도 세게 나오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이게 일종의 어떤 측면에서의 누군가 조금 관여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도를 보면 사실은 뭐 우리가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워낙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 이재명 대표, 윤석열 후보 그 당시 후보 나섰을 때 별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서 한 것만 뭐 계속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했었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여론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태균 이분이 힘을 갖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치 해보는도 알겠지만 여론조사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면 본인이 뭐 돈 들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돈 써가면서 다 해서 갖다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봤더니 결과가 좋아. 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어.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죠. 근데 3억 7천이나 되는 여론조사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일종의. 명태균 입장에서 그렇죠. 그 사전 윤석열 쪽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상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선거법뿐만 아니라 예. 그 액수도 적지 않은데 예. 그걸 만약에 뭐 한두 번이야 그냥 뭐 호의로 받아들였다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받아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전 뇌물 혐의도 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 뇌물. 그러니까 공직에 가기 전에 먼저 그 이익을 면탈받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법률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또 김영선 의원 월급 반띵한 것도 다 이게 지금 뭐 세비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댄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지금 수사 범위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관련자들도 많고. 서명원 씨는 조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뭐 민사 채무 관계일 그렇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사기소가 있으면 또 사기로 이건 또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제가 거고. 또 주변을 취재해 보니까 이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여론조사 네. 업체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단순한 채무 네. 불이행이냐 아니면 형사까지 가서 사기 기망으로 봐야 되느냐는 이제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전 요 며칠 새 쭉 지켜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면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당사자도 많고 그렇죠. 워낙 쇼킹하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거 이슈로 지금 일주일째 소비를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그냥 구호를 하나 외치고 싶어요.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이에요. 잊지 말자 공천 개입. 네.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다시 보자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이에요. 이거를 네. 빼놓고서는 네.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가십적인 대로 갈 것도 없고 그냥 잊지 말자 공천 개입으로 다시 한번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공천 개입의 그림자가 지금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2차 개입이라고 하는 이번에 발생했던 이번 총선 때의 개입 그걸 전 2차 개입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1차 개입까지도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거는 2022년도 5월달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도 명태균 씨가 역할을 해서 김영선을 꽂은 거고 네. 2차 개입에서는 김영선을 꽂으려 하다가 컷오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혁신당 갔다 그 뒷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핵심은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이고 지금은 이제 1차 개입, 2차 개입이 앞서서 0차 개입까지 나오고 있어요. 0차 개입이 뭐냐? 이준석 의원 당대표 될 때. 이거 0차 개입이에요. 근데 0차 개입 때에도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의 핵심 당대표로서 직인 찍은 사람이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개입 때 공천 개입은 이준석 의원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2차 개입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텔레그램 봤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초 보도의 최초 소스가 됐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0차 개입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최훈민 기자랑 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거기 나와가지고 5월 16일인데 시점이 중요한데 2021년 5월 16일에 이준석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패널로 나왔는데 막 핸드폰을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일 7시에 뭐 뒤집어질 거야라고. 방송이 어디 무슨 방송이에요? 그게 이제 그 프레스 아마 18이라는 프로그램일 텐데 아마 그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준석 당시 이제 후보가 될 뿐이죠. 뭐 내일 7시에 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야라는 식의 연막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물어봐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알려줘.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막 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 7시에 딱 이준석 의원이 가리킨 시기에 여론조사가 딱 뜹니다. 그 다음날 7시에. 그게 PNR 여론조사. 그게 PNR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는데 이준석 이제 1등 치고 나가는 그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미리 뭐냐면은 알았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알았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미리 안다라는 거는 우리도 여론조사를 갤럽을 금요일 10시에 알고 리얼미터를 월요일 아침에 알지 MBS를 목요일 아침에 알지 누가 그걸 수요일 날 알고 갤럽 조사를 누가 목요일 날 먼저 압니까? 근데 그거를 방송 나와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높게 나온 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그럼 전달 받았으니까 미리 알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어떻게 이준석 의원도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뭐 PNR 직원이 아닌데 미리 알고 또 당에 있는 당무에 있어서도 명태균 씨는 당원 뭐 당직자가 아닌데 당 공천 되는 것도 미리 알고 2차 개입 때는 컷오프 되는 것도 미리 알고 여사가 알려주든 누가 알려주든 이게 그냥 한마디로 복잡하게 표현할 거 없이 그냥 공천 카르텔인 거예요. 공천 카르텔에 공천 개입. 그러면 잊지 말자 공천 개입으로 돌아와서 이준석 의원이나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나 즉 국민들의 이 엄청난 의구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답을 하지 않고 뭐 대표 출마를 누가 권유냐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해야 될 시간이 저는 차츰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사장 남천동에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보도를 제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 너무 자세한 의아하잖아. 내용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하루 전에 알고 방송 나와서 그거를 연막을 핍니까? 너무 이거는 딱 떨어지는 문제예요. 아니 그것도 허언이면은 이준석 의원이 허풍 친 건데 아니, 허풍이 아닌 게 그 다음날 나와요. 실제로 나와 7시에 1등하는 조사가 PNI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 쪽에서도 지금 명태균 씨를 허풍이라고 치부하는 했는데 허풍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은 공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여사랑 문자를 하는 사이고 게다가 1차 개입 때 당시에도 창원에 오는 게 5월 15일인가 그러는데 6일 전에 알아요. 명태균 씨가. 네. 6일 전에 알고 이준석이 오니까 준비해라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6일 전에 아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허풍으로 치부하기엔 이제는 너무 그 조각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답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리고 예컨대 이제 잘 보면 뉴스토마토 보도와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가 다 연결이 돼요. 맥이 있죠. 이렇게. 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이제 도도한 맥이 있는데 이 맥의 핵심은 역시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 김건희 여사가 예컨대 뭐 공천의 당무에 또는 그 오늘 아침에 이제 봉지욱 기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채용 비리까지 이렇게 공공기관장 채용 비리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잊지 말자 공천.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로부터 시작된 거냐?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선거 때부터인 거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냐? 그럼 도대체 관계된 정치인들이 규모가 얼마나 아니 제가 되는 요거를 거냐? 한 말씀으로 정리드리면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인데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권력자가 하면 안 되죠. 범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처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범죄인데 네. 이 범죄가 당 안에서 이루어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녹취록을 통해서. 그럼 공천 개입이라는 게 혼자서 못 하거든요. 최소한 3명 이상은 들어와야 하는 이게 공동 범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형법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공모 공동 정범 이거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각이 각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자 공천 개입에 있어서 과연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당시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당시 공관위원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아주 이거는 큰 사건의 스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자꾸 주변을 가지고 흔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허은하 대표도 개혁신당 대표도 이걸 가지고 실패한 로비다. 왜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자꾸 논점을 트는 거예요. 이거 실패한 로비 사건이 아닙니다. 잊지 말자 공천 개입 사건이고 공천 개입에 있어서 각 당의 개선과 역할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점에 명태균과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 역할에 가담했느냐가 핵심인데 그래서 그 칠불사 사건도요.
홍매화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뭐 주수를 했든 말든 전 관심도 없고 뭐 주수를 했으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건데 명태균이 누구길래 7불사까지 그 개혁신당의 원투펀치를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벽 4시에 땅 좀 파서 매화를 심고 가라고 지시했을 때 삽을 들고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당시에 후보자 내지는 지역위원장이고 이제 출마를 예정했던 사람들인데 땅을 파고 있잖아요. 그 장면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핵심인 거지. 그때 뭘 심었냐의 문제보다는 명태균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이 사건의 저는 본질이다. 근데 좀 심지어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명태균 조금 씨는 다르게 네.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명태균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김건희가 얼마나 관여되느냐 그렇죠. 인사나 예. 공천이나 뭐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뉴스토마토든 뭐 서울에서들이든 김건희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거는 그 제보자 이 씨 이분이 아마 명 씨랑 한 10년 정도 근무했다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김건희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 목소리 자체는 안 나온 거잖아요. 물론 그 명 씨가 지금 뭐 공무원들 만나면서 그거를 들려줬다 그러고 네. 김건희 목소리를 그거를 아마 뭐 녹음했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결국 김건희의 육성 자체가 보도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명 씨가 이런 얘기 이 씨 같은 경우는 그 뭐 대문자 영어로 네, 이 씨 같은 알파벳 경우에는 이 씨. 알파벳 이 씨, 알파벳이란 말이 안 떠오르죠. 대문자로 해서. 근데 명 씨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건데 명 씨는 나 그런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 물론 목소리 나오지만 아니, 나는 그냥 뻥친 거야. 난 내가 뭔가 좀 오버하려고 그랬어. 이래버리면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정치권도 근데 이 실제로 사람은 그런 그런 거 캐릭터는 많아.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 그렇긴 씨는. 한데 네.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요게 제가 보기엔 지금 법률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네. 그 녹음한 거를 들려주는데 그거를 다시 녹음했다. 이러면 네. 제3자 녹음인지 아닌지 이게 약간 아니 좀 통비법 경계선상이 위반 있어요. 소지가 있죠. 약간 통비법 있어요. 위반 소지가 소지가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책특권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그 이건 공개를 아마 못하는 거예요. 국정감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국정감사에서든 면책특권 아래서든 이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는 거. 근데 저는 그럴 그 때 분기점으로 봐요. 변호사님께 두 분께 그럴 때 공익성이 우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의 정보가 더 우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어떤 간의 이익이 더 우선?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네. 근데 둘이 대화하는 걸 다른 사람이 녹음했을 그 때 도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잖아요. 도청이 그게 되는 거예요. 네, 도청이다. 도청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해요. 대화는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녹음한 거를 들려주는데 녹음한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녹음하겠습니다. 녹음했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했다. 몰래 녹음했다 그러면 약간 그거는 세모예요. 여지가 있어요. 법률 문제가 다툼의 있다. 소지가 네. 크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면책특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녹음이 세상 앞에 안 나오면 이게 규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사기관이 움직이면 이럴 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수사기관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검은 국민의힘이 인계철선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녹음이 나와야 국민들이 이제 여론으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다행히도 그 자리에 지금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증인으로 나오면 의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건 증인의 의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건 상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면책특권과 증인의 의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세상 앞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아마 그 방법 말고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근데 때는. 지금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지금 그 참 특이한 방법으로 공개 저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7불사 새벽 4시에 삽질 사건. 삽질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나는 명태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해가지고 그 자기가 그 선대위원장하고 같이 문자. 그 카톡 아, 나눈 카톡. 문자를 공개했어요. 그 사진도 같이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씨가 사진도 찍은 올리고. 사진. 사진도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허은하 의원의 그 SNS에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 그래서 김범준이라고 D.C.를 또 근데 공개해버립니다. 글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허은하 네. 대표의 글을 인용해서 네. 개혁신당의 대표의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김범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서 댓글도 단 거죠. 그렇죠.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개 저격을 하니까 실제로 대통령실도 대응을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이 무슨 소리냐.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일절 텔레그램 주고받은 바 없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또. 녹음했겠죠. 명태균 씨가 녹음됐을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얘기 못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말씀처럼 다 뭐 민정에서 뭐 예전에 뭐 전과도 봐서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 캐비넷보다 더 무서운 게 명태균 캐비넷이에요. 이게 까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근데 네. 이 명태균 씨의 이 언론 대응 전략을 보면 상당히 영리하다. 네. 언론의 생리를 아는 사람 같고 이분이 살라미식으로 계속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절대 먼저
안 깝니다. 누가 자기를 언급하면 그 사람과 갖고 있던 거 이거 있는데라고 반박식으로 살라미로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픈하는 글에도 자세히 보시면 인물 이름 앞에 해시태그를 늘 붙여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붙여 샵 네, 물결표를 예, 예, 예. 붙여서 조회가 되게. 예, 이준석 천하람이 찍히게끔 하고 네. 이번에도 허은하 뭐 안철수 이런 식으로 정치인 이름 앞에 이 물결 표시를 해시태그를 늘 붙이는 게 이분의 특징인데 그게 네. 뭐냐면 해시태그 붙여져 있는 정치인들한테 좀 메시지를 보낸다고 봅니다. 네. 나를 몰라? 나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라는 내-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라 이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압박일 수도 있고 네.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말 조심해라는 압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라는 경고도 되는 거고 네. 좀 더 나아간다면 이거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을 잘해 라는 약간의 그러니까 회유도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태균 씨는 먼저 얘기를 안 하고요. 얘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저격하는 식의 사진이든 뭐 문자 메시지 캡처든 뭔가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지금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쫄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해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의혹 단계에서 아마 계속 이 뉴스가 소비가 될 터인데 어디까지 피합니까? 이 정도로까지 나오고 또 오늘 밤에도 또 뭐 나온다 그러고 계속 뭐 아침과 밤이 무서울 정도로 그렇죠. 매일 나라가 뒤흔들릴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모 프로그램 나가서 토론을 하니까 옆에 있던 국민의힘 패널분이 신인규 변호사는 중차대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역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니 중차대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나오니까 사건마다 중차대하다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전대미문에 정말 깜짝 놀래 켜질 만한 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나라 상황이. 자, 오늘 저녁 9시에 서울의 소리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 보도가 추가 보도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뉴스타파 아니죠. 뭐? 내일도 보도되고 또 수요일에도 뉴스타파에서 또 뭐가 나와요? 뉴스타파도? 또 아니 뭐 관련된 텔레그램 보도. 문자하고 목소리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궁금한데 네. 다 그 얘기들은 그거는 목요일 날 그 나온대요? 뉴스토마토가 네. 또 새벽 6시에 보도 예정인데 아마도 항상 새벽에 올리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이제 그 6시에 송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6시에? 예, 송고 시스템이 새벽 6시에 올리는 목요일 것 날? 같아요. 근데 왜 예. 하필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인 거는? 뭐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물어볼게요. 박경원 기자 만나서 아니, 궁금해서 왜, 항상 왜 목요일. 목요일이냐. 대체로 중요한 기사는 월요일 아침인데 그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됐잖아요 어느 정도. 예, 광역단체장 뭐 맞습니다. 공천 개입. 두 명 정도 두 건의 얘기하던데. 광역단체장.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그때 강원도는 하나 또 하나 경기도? 경기도일 수도 있고. 근데 네. 강원도 그때 아시겠지만 네. 거의 컷오프 됐다가 네.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네. 컷오프 됐다가. 근데 컷오프 되고 살아나는 과정에 김진태. 말들이 많았어요. 네. 그때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아. 그때 맞잖아요. 컷오프 됐다가 어디 막 뭐 여기 가서 막 단식하고 단식도 막 이러다가 있죠. 어딘가 갔다 오더니만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네. 했거든요. 제가 보기 그때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어. 뭐 좀 이상하다. 야 갑자기 뭐 단식하고 컷오프 되고 왜 갑자기 살아났냐? 네. 그랬더니 말을 안 해주더라고. 내가 이준석 보기에는 대표가. 김진태 그 공천 과정에 조금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보도를 석연찮은 한다는 거는 구석이네. 뭔가가 그래도 좀 입수가 돼야 아마 예, 좀 뭘 예, 보도를 할 그렇겠죠. 텐데 예. 근데 저는 지금 김건희 씨가 미친 영향력이 전방위적이고 거의 뭐 모든 거에 걸쳐서 마치 고양이가 생선가게 못 지나가듯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 당대표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명태균 씨 포함해서 그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 4년에 걸쳐서 벌어진 모든 선거를 한번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텔레그램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육성 파일이다라고 현 변호사님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이 과정이 정말 이 버라이어티한 이 과정 자체가 이 빌드업 과정이 이후에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결코 대통령실과 윤석열 이거 아예 이제 언론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으로 그렇죠. 쓰고 공범으로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부부 거예요. 공범으로 보고 이제 근데 그럴 보도를 가능성도 하고 매우 있어요. 높아요. 네. 레거시 네. 미디어들도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일하게 대응해서는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도대체 명태균 씨가 누굽니까? 전 이분의 뭐 활동 상황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드러난 것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건 어떻게 미리 하루 전에 다 알고 있느냐, 6일 전에 아느냐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국회의원 월급을 절반을 반띵을 합니까? 이런 한 장 없이 현금으로.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월급을. 그러니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이 행적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지 다들, 않으려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와
세상에. 이게 전혀 없던 일이다 보니까 저도 네. 이게 좀 고민해봤는데 이게 이상하죠. 무슨 법 위반일까? 그러니까. 이게 뭘까? 무슨 법 위반일까? 아니 공무원한테 뭐 뇌물을 줬다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해주고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납받은 거예요 월급을. 그 그러니까 받은 삥 뜯었다 거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못 뜯은 받은 거지. 거는 뇌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청탁을 근데 했는 강요죄 것도 같은 거 될 수 있고 강요. 또 예를 들어 국고손실 같은 것도 한번 따져볼 국고손실. 필요가 있죠. 네. 세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저도 법률적인 거를 아주 아이고, 이례적이라. 손실이 되려면 국가에 네. 대단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개인한테 받은 네.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 그것도 가지를 그렇고. 적용을 해봐야 돼.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살펴봐야 되게 돼.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개념의 신개념. 영뇌물이야 영뇌물. 그러니까 뇌물은 주는 영뇌물. 건데 예, 이거 이거 다시 다- 삥 뜯는 거라서 좀 이상해요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요. 이상하고. 정말 있을 요즘 수 아주 없는 일들이 버라이어티해요. 버라이어티하게 그리고 거기 벌어지고 보면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도 약속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속했다라는 것도 한번 그건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 지정된 이제 국군의 날인데요. 뭐 이게 병력 때문에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과정에서 병사들이 뭐 다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전두환 요즘 정권 때나 수도권에 있었고. 있는 분들 만나보면 다 그래요. 갑자기 뭐 전쟁 났냐. 뭐 아, 저- 전투기가 맨날 날아갔다 갔다 하다 저 하니까. 평화방송에서 방송 준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공- 명동 하늘에 저공비행하거든요. 너무 우리 놀랐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공군이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나는 거를 평소에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비행기 날아다니니까 뭐 전쟁 났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군의 날 사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또 두 분 다쳤다 그러고 이게 지금 뭐 80억 80억? 70매 70매덕이 쓴다는 거잖아요. 73억 이게 인가 야 이게 지금 과거 군사 시대 독재 시대로 돌아가나 보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10년에 한 번 하거나 이러는데 예.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